선택 영역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하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선택 옵션에 따른 내용들을 이전 시간에 전해드렸고요. 사각형 툴, 그 다음에 원형 툴, 그리고 기본적인 다각형 툴 같은 것들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예제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여기서 하나 진행 안 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퀵 셀렉션 툴, 그 다음에 마술봉 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매직 원더 툴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본격적인 예제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먼저 베이직 3_1.jpg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베이직 3_1.jpg 이미지를 열어주시게 되면, 자, 먼저 기본적인 선택 옵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자, 먼저 사각형 툴로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내용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사각형 영역으로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정을 한 다음에 뭔가 편집 작업을 이루어지겠죠. 자,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지금 선택 영역을 원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죠? 원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원형으로 정원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을 그릴 때 Shift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I의 이미지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선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편집을 위해서 에디트의 카피란 기능으로 해당 영역을 복사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카피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되겠죠. 자, 복사한 다음에 에디트의 페이스트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영역에 지금처럼 이렇게 복제된 영역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보통 선택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작업에 따른 이런 층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보통 이제 카피와 그 다음에 페이스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있는 작업층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저희는 레이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라는 층이 생기게 돼서 해당 내용들을 편집된 이런 화면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포토샵에서는 이런 레이어 층들의 작업 가능한 그런 확장자를 포토샵 고유의 확장자인 PSD 확장자에서만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해당 내용들을 조금 편집 작업들을 원활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컬러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편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1번을 클릭하게 되면 레이어 1번 영역이 편집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컬러에 따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작업에 따른 내용들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자, 앞쪽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죠. Set Foreground Color, Foreground Color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보통 이제 전경색이라고 하고 있고요. 색상을 클릭하게 되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색상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RGB 컬러와 그리고 CMYK를 따라서 이렇게 지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헥사코드 방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를 검정색의 전경색 그리고 흰색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기본적인 리셋 컬러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앞에 있는 선택된 영역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지정된 영역들을 지금처럼 복사하고 붙여넣기 에디트의 기능이었죠. 그래서
카피된 영역들을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트 하게 되면 그러면 복제된 영역들을 지금처럼 하나의 디자인 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통 포토샵에선 가장 중요한 디자인 개념인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해당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자, 뒤에 색상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백그라운드 색상을 칠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에디트의 기능들 중에서 지금 필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 기능으로 자, 기능들을 칠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는 단축키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Alt Delete 키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일단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지정하시고요. 지정하게 되면 에디트의 필 기능 옵션 중에서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지정되는 단축키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흰색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Alt Delete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포그라운드로 지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색상으로 지정할 때는 Alt Delete 그리고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로 지정할 때는 Ctrl Delete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기억해 주시면 그러면 선택된 영역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선택은 이 안에서 한번 제가 원을 또 한번 지정해 볼게요. 원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원형으로 또 한번 이렇게 안에 있는 편집 영역으로 편집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화일로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이직 3_1.jpg 화일은요 닫고요. 다음 화일을 열어보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두 번째 화일 열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선택된 영역들을 지금 해당하는 이런 마스크 영역, 그러니까 퀵 마스크 영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선택이 되게 되면 그러면 영역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의 편집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마스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브러쉬 기능을 선택했다라고 하고요. 자, 브러쉬의 색상은 자, 파란색을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을 지정했고요. 자, 이전에 했던 내용들대로 브러쉬의 색상을 칠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브러쉬의 색상을 이렇게 터치를 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마스크 효과가 만들어져서 다른 부분은 보호가 되고요. 선택된 영역만 편집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바로 리터칭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리터칭 되는 공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번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상되지 않는 이미지로 번복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자, 원래 이미지대로 번복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버트를 눌러줘도 똑같이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을 지정해 봤고요. 자, 지정한 다음에 일단은 화면 배율을 좀 키워볼까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 배율을 좀 증가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100배율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100배율은 여기에 나와져 있는 타이틀 오른쪽에 자, 앳기호 다음에 100%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칼라 모드와 그리고 비트수 이런 식으로 화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타이틀 부분에서는 제목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칼라 모드와 그리고 배율과 그리고 비트수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택된 영역들이 어떤 부분으로 선택되어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퀵 마스크라는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자, 해당하는 이런 퀵 마스크 영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약속된 이런 영역들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선택 영역이 원형임을 표시해주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선택된 영역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퀵 마스크 모드가 켜지게 되면 그러면 레이어에 있는 모양도 변하게 되고요. 그쵸? 변하게 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퀵 마스크 모드가 적용된 이런 동그란 타입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을 보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인디케이츠, 그러니까 컬러가 지시된 부분은 바로 셀렉트가 된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마스크가 된 부분, 그러니까 바깥쪽 부분이 빨갛게 불투명도는 50% 정도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셀렉트된 영역을 제가 컬러를 칠하겠다, 이건 약속이죠. 퀵 마스크에 대한 옵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선택된 영역은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선택에 따른 가시적인 부분들을 보고자 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베이직 3언더바 3.jpg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저장은 하지 마시고요. 자, 선택된 영역들을 저희가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지금 색상을 조금 이렇게, 여기는 토끼를 지정한다 라고 했을 때 선택 부분들이 모호하죠. 이렇게 됐을 때는 대다수의 경우가 일단 영역을 확대할 거고요. 확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겠죠. 자, 만약에 이 커피에 대한 선택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적절한 툴은 아무래도 이렇게 폴리곤 라쏘 툴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자,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지정해 나가겠죠. 자, 폴리곤 라쏘 툴에 대한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학습해 보면, 그러면 선택에 따른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이어가고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선택 영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외곽 부분을 지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중앙 부분, 그러니까 픽셀 사이에 있는 이런 영역들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할 때 지금 옵션들이 뭐가 켜져 있냐 하면 상단에 있는 옵션은 안티올라이스라는 옵션이 켜져 있죠. 그죠? 켜져 있으므로 지금 선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지게 지정되는 느낌이 들지만 여기에는 부드러운 체크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맞춰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을 하다가 제대로 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손이 삐끗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작업을 반복할 때 아예 선택을 취소해버리면 선택이 취소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시작할 때는 선택에 따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때는 작업을 번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작업을 번복하는 방법은 인서트 옆에 있는 키보드 키인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C를 뜯어내듯이 이렇게 뒷단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뒷단계로 돌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선택이 만약에 여기서 맞춰졌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아이콘 모양이 동그랗게 변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 머지하는 기능이 있죠. 이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Shift 기능 키를 누르셔서 해당하는 선택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 도구를 합성할 수가 있고요. 그럼 완전한 선택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커피콩을 선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이 풀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시고요. 선택을 이어가야지만 선택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르고요. 선택을 해야지만 이 선택된 내용이 계속 머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더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에디트의 카피, 단축키는 컨트롤 C가 되고요. 에디트에 카피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요. 자, 마찬가지로 이동 툴. 자, 만들어진 이 레이어 커피콩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영역이 커피가 선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선택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선택된 내용들을 만약에 이 커피잔을 선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활용하는 게 올바를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 원형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선택되어 있는 영역들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비주얼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편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커피콩을 선택한 것처럼 이거는 여기서부터 발췌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의 커피 내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적절한 툴은 원형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형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상자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왼쪽에 있는 조그만 아이콘이 있죠. 인디케이트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어떤 아이콘이냐면 그러니까 보이는 설정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 1번의 눈을 한번 가려볼게요. 가려보시면 보이지 않고요. 편집도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내용들만 편집하겠다. 일반적인 JPC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저희는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먼저 동그라미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동그라미로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정을 할 때 선택이 잘 안 되죠. 그죠?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때에는 선택할 때 저희가 스페이스바를 눌러 주시게 되면 그러면 선택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된 당시에 지금 원의 중점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할게요. 자,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자주 하시다 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찻잔을 선택을 할 때 이게 받침이죠. 받침을 선택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는 선택했는데 여기도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게 선택이 해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커피 콩을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Shift를 누르고요. 선택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번에 Shift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지금 선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관점은 아래쪽에 있는 커피 잔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 받침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것만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또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숙련된 작업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이 됐죠. 자, 선택된 영역을 가시적으로 볼 때 저희는 무슨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퀵마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퀵마스크 옵션을 키시면 제가 선택된 내용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저희 옵션은 바로 셀렉트 에어리어를 삼고 있고요. 보통 이제 마스크 에어리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눌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좀 확대를 좀 해야겠죠.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했고요. 손바닥 툴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이동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원형 툴을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에 이루어졌던 커피를 선택했던 그 모양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요. 다시 원형 툴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지정하게 되면 납작한 원형 형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아무래도 이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각진 올가미 툴을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올가미 툴 써서 Shift를 누르고요. 계속 선택을 이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건 기하학적인 형태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이어가서 부드럽게 선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대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 축소한 다음에 퀵 마스크로 보는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됐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흰색으로 한번 칠해 볼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자, 앞쪽에 있는 색상을 칠할 때는 Alt Delete, 뒤에 있는 색상을 칠할 때는 Ctrl Delete,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색상을 흰색으로 놓고요. 백그라운드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Ctrl Delete 누르시면 선택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선택이 능숙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떻게 보면 찌꺼기 같은 영역들이 없어질 수 있겠죠. 자, 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들고요. 들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식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세 번째 예제에서는 선택 도구에 대한 합성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만약에 이 작업들을 번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전에 배우신 대로 작업을 여기 히스토리 패널에서 뒤로 돌리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된 영역을 다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선택 영역을 더 확대 툴로 더 크게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부드럽게 선택이 되겠죠. 자, 원형 툴로 부드럽게 생긴 부분들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합성해 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형 툴로 아무래도 부드러운 부분은 부드러운 툴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자,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자, 요 정도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추가하면서 선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Shift를 누르면서 영역을 추가해 나가면 아무래도 곡선이니까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Ctrl C, Ctrl V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일단 지금 100배율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100배율로 보고요. Ctrl 1번을 눌러서 자, 단축키가 꽤 많죠. 그죠? 그러니까 단축키는 요 예제를 진행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가서 컨트롤 딜리트 누르시면 이렇게 지정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단축키 정도의 몇 가지 기능들만 여태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워낙에 이런 기초적인 옵션들은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 그러니까 기능 키들을 좀 기억해 볼게요. 옵션 키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제가 텍스트 파일로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작성하는 능력은 이제 아직까지 수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제 텍스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작성해 드렸는데요. 자, 먼저 컨트롤 1이라고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단축키를 컨트롤 1로 잡으면 100배율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0을 잡으면 지금처럼 화면에 맞춰보기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는 확대하기,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하기, 컨트롤 C는 복사하기, 그 다음에 컨트롤 D는 컨트롤 D라고 하게 되면 선택을 해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선택을 했어요.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복사할 수 있겠죠. 근데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t 딜리트는 색상을 칠할 때 포그라운드로 컬러를 칠해주는 거고요. 자, 포그라운드라고 하면 이 부분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역에 자, 작업이 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Alt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이 칠해지게 되죠. 여기에 원하는 영역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작업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이를 캔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딜리트는 자, 이 백그라운드 컬러로 칠해진다는 거죠. 자, 만약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지정하게 되면 자, 언두 할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두 번 누르면 언두가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컨트롤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옵션이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서 컨트롤 Z 누르면 그러면 작업이 반복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단축키들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따른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 컨트롤 1번은 지금 뷰 기능에 있죠. 자, 뷰 기능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 백배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0번은 Fit on Screen 줌인, 줌아웃.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는 에디트의 카피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카피 기능이 일단 앞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트는 컨트롤 V.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죠. 그 다음에 컨트롤 D라고 하게 되면 셀렉트에 디셀렉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선택을 해제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지금 언두라는 기능은 컨트롤 Z. 그 다음에 이 색상의 칠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에디트의 필 기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로 해서 제가 이제 컬러링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베이직 3 언더바 4번 파일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3 언더바 4번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게 되면 자, 파일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선택 영역에 따른 이런 합성을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 이미지를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형 툴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머리는 원형 툴, 그쵸? 동그랗진 않지만 자, 이렇게 원형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들은 이제 라쏘 툴 같은 걸로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완벽한 원형으로 선택하기는 어렵고요. 자, 여기서처럼 Shift를 누르시고 선택을 이어가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자, 해당하는 선택된 영역들은 여기에 퀵 마스크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선택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제는 3-4번을 하고 있고요. 선택 영역에 따른 이런 합성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원형으로 지금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원툴로. 자, 원툴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아무래도 얼굴은 원 쪽에 가까우니까 원툴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선택 영역을 합성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잘 활용해야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된 영역은 여기서 퀵 마스크를 눌러주게 되면 선택된 영역이 보이죠. 여기까지는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영역은 각진 영역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폴리곤 라쏘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폴리곤 라쏘 툴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확대가 좀 필요하겠죠. 이럴 때에는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 기능을 만들어 보시고요.
작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들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을 이렇게 선택으로 이어가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이 이거 잘려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어떤 작업 툴이든 간에 이런 영역으로 이동될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 기능을 사용해서 자,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백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죠. 선택이 이루어지면서 편집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요. 자, 유리에 가려져 있긴 한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끊어서 자, 나머지 부분도 선택을 할 텐데 어깨에 있는 대로 연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진 부분은 아무래도 각진 올가미 툴이 적절하죠. 자, 이때에는 Shift를 누르시고 선택하셔야 그래야지 정상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선택했고요. 영역을 보게 되면 이제 선택된 영역은 퀵 마스크 영역으로 이렇게 선택됐구나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영역은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팔을 자르기는 좀 그러니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각진 선택 툴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자, 확대 기능으로 선택해 나가면 되겠죠. 확대해서요. 여기서 이렇게 기능들을 지정해 나가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성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선택 툴의 합성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생각보다 덜 정확할 것 같은데 기능을 보게 되면 안티얼라이즈라는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정확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옷을 감싸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돌려야겠죠. 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한 바퀴 돌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선택시켰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자, 퀵 마스크로 볼게요. 지금 이렇게 퀵 마스크로 선택된 영역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는 빠져야겠죠. 그죠? 선택된 영역이 빠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Alt 기능을 눌러서 이 영역에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빼는 거죠. 여기서도 Alt를 누르고 선택 영역을 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 C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레이어를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뒤에 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배경색을 칠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당 영역을 선택을 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게 된 거죠. 자, 이는 작업에 따른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좀 필요하게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선택 영역에 따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